8월 1일 장전 시작입니다. 자, 7월 한국의 주도주는 누가 뭐래도 에코프로 그룹주, 포스코 그룹주들에 대한 매도 심리가 확대되면서 2차전지 종목들이 크게 상승했고, 자, 그럼 미국은 뭐냐? 역시나 인공지능, 생성형 AI 관련 테마주들의 강세가 나왔습니다. 한 달 동안의 뉴욕 증시 업종들의 상승률인데 여전히 엔비디아, 구글, 메타 이런 마이크로소프트 좀 소폭 조정이 나왔죠. 이런 종목들의 탄력이 나왔고, 이거를 6개월 내로 올린다 하더라도 뭐 어마어마한 탄력들을 현재 보여주고 있는 이런 빅테크 기업들입니다. 자, 이렇게 상승폭이 지속적으로 나오다 보니 결국 업종들이 굉장히 한쪽으로 치우쳐가는 그런 흐름들이 이어져 나가고 있고, 그리고 일각에서는 이제 아직도 생성형 AI가 뭐 애플이라든가 애플의 스마트폰, 그리고 뭐 테슬라의 전기차처럼 생태계를 바꿀 수가 있을까라고 의구심을 가졌는데, 그런 의구심들이 풀리고 있죠. 네, 마이크로 테크놀로지의 마이크로소프트의 빙, 그리고 구글의 바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네이버의 하이퍼클로버 X가 기업들을 대상으로는 이제 어느 정도의 일정 금액을 받고 서비스를 진행하는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인 비즈니스 모델이 완료가 된 상태. 그래서 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소프트웨어 관련 테마주들이 많이 오르기도 했죠.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주도주는 2차전지지만은 글로벌적으로는 이 생성형 AI에 대한 기대감들이 시장에 녹아들어 있고, 그 생성형 AI에 대한 기대감들이 GPU라든가 HBM 관련 테마주들, 고대역폭 메모리 관련 테마주로 파생될 수 있는데, 이게 같이 갈 덩어리가 아니라는 거죠. 지금 시장이. 네, 재밌는 점이. 같이 갈 덩어리가 될 수 없을 정도로 지금 2차전지 관련 테마주 시가총액이 높아져 버렸기 때문에 수급이 한쪽으로 쏠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네, 그런 것도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셔야 된다. 그래서 글로벌적으로는 생성형 AI가 주도를 하고 있지만, 한국은 정말 특이하게도 2차전지 관련 테마주도 하나의 뭐 열풍, 광풍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조금 더 나아가서 하나의 현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2차전지 관련 테마주들이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은, 자, 과연 이번 주에 에코프로가 다시 150만 원 돌파할 거냐? 그렇게 되면은 아마 7월이 아니고 8, 9, 10, 11, 12, 200만 원 갈 때까지 계속 갈 겁니다. 그 열풍을 막을 수가 없어요. 고점에서 40% 떨어져서 21선을 밟은 주식을 다시 고점으로 올린다? 저는 그런 종목 한 번도 못 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종목들이 만약에 다시 올라가게 된다면은, 네, 이거는 하나의 현상이다. 그래서 8월부터 뭐 12월까지 계속 할 겁니다. 그리고 이시현지 종목들은 이제 보유자들 영역이 되겠죠. 이제 워낙 비싸졌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밑에 파생되는 종목들을 좀 우리가 체크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 정도까지 말씀을 드리고 싶고, 나 이천지 너무 무서워서 못 들어가겠어, 와 너무 변동성 큰데 하시는 분들은 생성 AI 관련 테마주에 파생되는 종목들을 사셔도 저는 무방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서 파생되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아요. 소프트웨어 관련 테마주도 있고, 로봇 관련 테마주도 있고, 인공지능 관련 테마주도 있고, 그런 관련 테마주들을 가져가는 것도 좋다. 결국에는 전 세계를 이끌어가는 건 얘들이잖아요. 네, 얘들이기 때문에 뭐 지금 에코프로가 아무리 우리나라 내에서 킹코프로라고 해도 여기 근처로 가면은 요 구석이 이제 들어가면 되게, 그렇기 때문에 요 구석이 조그맣게 잡힐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빅테크가 이끌어가는 게 결론적으로는 산업이 이끌어간다. 산업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AI 인공지능 관련 테마주들, 그리고 좀 광풍에 참여를 해야겠다. 포모 현상, 나는 못 사는데 다 가는 게 싫어 하시는 분들은 2000년 관련 테마주를 사는 게 좋지만, 우리가 하반기까지 흐름 이어질지를 봐야 되는 거는 다시 에코프로가 150만 원 돌파하는지를 봐야 된다. 네, 그 정도까지만 확인하시고 들어가셔도 늦지 않다. 왜 그 정도까지는 어제도 2시 30분에 한번 출렁했잖아요. 그래서 변동성이 주도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이 정도까지만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 뉴욕 증시가 지금 뭐 조정이 나왔다고 하지만은 여전히 미국에 대한 경제는 견고하다. 지금 중국이 좀 말썽을 일으키고 있죠. 중국이 부양책을 안 하는 거냐 못 하는 거냐, 언제 하느냐, 지금 뉴스만 나오고 있지 확실한 이 디데이가 안 나오고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우려가 있다. 이 정도까지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중국이 어제 설명해 드렸죠. 우리나라를 통해서 한국 합작법인 조인트 벤처 회사를 만들어서 한국에서 택가리에서 이제 나가고 있는 건데, 이런 것들도 미국에서 규제가 될 수 있다. 그래서 그리고 한국 내에서도 기술이 유출되기 때문에 그렇게 좋은 게 아니다. 이 정도까지만 보시면 될 것 같고, 우리나라랑 중국이랑 또 하고 있는 시장의 그런 이 주체가 다르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리튬 이온, 네, 삼원계 배터리고, 중국 같은 경우에는 보통 리튬 인산철 배터리,
CATL이 주도하고 있는 그런 배터리가 많이 가기 때문에 좀 다른 산업이다. 이 정도까지만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뭐 한미금리차가 역대급으로 올라갔고 어제 엄청 웃겼죠. 일본이 우리 이제 금리 인상 단행할 수 있어 하자마자 국채가 오르니까 바로 다시 일본이 시장에 개입하면서 또 엔화를 조정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쉽지 않죠, 이런 정책을 바꾸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뭐 일본 엔화의 움직임은 국내 증시에 그렇게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달러가 지금 너무 강하잖아요. 달러가 1250원대 밑으로 좀 내려올 수 있게 미국의 달러 자산들이 좀 분산되는 것도 나쁘지 않다. 그래서 우리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에는 일본 엔화가 좀 강세되는 건 나쁘지 않은데, 제가 좀 짜증나는 점은 제가 많이 말씀드렸지만은 우리나라의 투자 자금이 1조 원 가량이 6개월 만에 일본 시장으로 넘어갔습니다. 우리나라 시장이 좋았으면은 우리나라 시장의 거래 대금이 막 70조 원 가까이 됐겠죠. 지금 58조 원이니까. 그게 좀 아쉽다. 그래서 국내 증시에 대한 좀 좋은 환경을 만들어줘야지 투자자들이 일본 수수로 나가잖아요. 그렇게 수수료가 안 빠질 수 있게 좀 해야 되지 않나, 이 정도까지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국제유가가 지금 계속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부담스럽죠. 81달러가 넘었습니다. 부담스러운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이건 뭐 경제가 상승함에 따른 어쩔 수 없는 이제 비례되는 거니까 어쩔 수 없다, 이 정도까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걸 제외하고는 뭐 딱히 나쁜 이슈가 없습니다. 시장에 큰 나쁜 이슈도 없고 뭐 그렇게 좋은 이슈도 많이 없다. 좀 재밌는 거는 사우디가 이제 광물 전쟁에 참여한다. 사실 사우디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네옴시티도 있긴 하지만은 유가를 제외한 다른 에너지의 투자를, 그러니까 말 그대로 생태계를 넓히기 위해서 많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원자력 발전도 거기에 대한 하나의 해답이 될 수도 있고, 여기에 이제 사우디가 참여를 하는 게 그러면 우리도 광산을 좀 매입을 해서 원자재 시장에 한번 참여해 볼까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사우디가 참여하는 건 나쁘지 않아요. 왜냐면 우리나라랑 사우디는 그렇게 나쁘지 않은 관계거든. 그렇기 때문에 사우디가 이렇게 참여하는 거는 나쁘지 않다. 중국에 너무 집중된 이런 원자재의 그런 이런 파함을 어느 정도 해소해 볼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걸 제외하고는 뭐 중국이 여전히 아무리 대만 무기 지원해도 통일을 못 꺾는다. 제가 저뿐만 아니죠. 미국의 전 뭐 합창 의장들, 지금 뭐 공군 대령 뭐 이제 스타들이 대부분 이제 전쟁 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역대급으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많은 무기를 찍어내고 있는 상황이 현재 지금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 시스템, 어제도 이거 말씀드리고 한 6% 올랐는데 하나 시스템을 사야 되지 않나. 방위산업까지 현대로템이라도 사야 되나요? 아무튼 이 방위산업에 대한 모멘텀은 꾸준한 것 같습니다. 네, 지속적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들. 자, 그리고 네, 뉴욕 증시 이 유가 업종들이 많이 올랐다는 점들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뭐 넷플릭스, 디즈니가 AI 인공지능 시장에 참여를 이제 한다고 합니다. 물론 이 주가가 오른 게 뭐 이것만 오른 게 아니겠지만은 그냥 이제 대부분의 기업들이, 특히 IT가 접속됐던 기업들이, 우리가 조금 더 뭐 넓하게 얘기해서 컴퓨터를 만지는 기업들이 다 인공지능을 이제 담당한다. 인공지능 부서를 채용해서 인공지능 서비스를 진행한다. 그 정도로 아까 말씀드린 생성형 AI에 대한 시장 확대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건 우리도 모르게. 네,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산업들은 나중에 지나고 나면은 벌써 이렇게까지 산업이 진행됐어? 그 주식은 이미 하늘을 찍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도 바닥의 종목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런 종목들을 관심 가져보는 게 조금 더 좋지 않나라고 생각이 되고, 자, 중국이 지금 드론 장비에 대한 수출을 제한하려고 합니다. 이 다장 이노베이션이 뭐 전 세계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죠. 지금 전 세계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제품을 수출을 금단한다는 겁니다. 뭐 명분은 있죠. 우리 드론 장비가 전쟁에 사용되고 있어 이렇게 얘기하지만은 꼰대 꼬운 티를 내는 거다. 네, 지금 꼽다 우리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기들 맨날 반도체 이 장비 규제 당하니까 자기들이 제한할 수 있는 장비가 그렇게 많이 없잖아요. 중국 같은 경우가. 그래서 히토류도 그렇지만은 드론 장비도 수출을 제한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정도까지 보면 중국의 드론 점유율은 정말 상당합니다. 네, 그리고 우리나라의 대부분 지금 드론도 다 중국 제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것도 중단한다 그러면은 중국 제품을 대체하기 위해서 국내 드론 관련 테마주들이 움직일 가능성이 크겠죠. 자, 드론은 단기적으로 우리가 날리는 드론뿐만 아니라 도시 항공 교통 모빌리티 UAM 관련을 포함해서 조금 더 나아가서는 우주항공까지 가져갈 수 있는 기술력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관련 테마주를 지속적으로 좀 체크해 보시는 게 여기에도 이제 하이넌스 시스템이 끼네요. 네, 좋겠죠. 그래서 관련 테마주들 체크하시면 될 것 같다. 이 정도까지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리고 뭐 오늘 이슈가 굉장히 많습니다. 종목들 하나씩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 네, 이제 본격적으로 하반기가 진행되기 때문에, 그리고 아직은 실적 발표가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죠. 그래서 내가 뭐 리밸런싱을 생각하고 있다거나 하시는 분들은 실적을 조금 더 체크하시고 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 다만 지금 시장이 실적 모멘텀 이런 것들로 올라가는 시장은 아닌 건 확실합니다. 우리가 다들 느끼고 있잖아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2차전지가 품절주가 되든 조정이 나오든 이제 거래대금이 약화가 되고 그들만의 리그가 되고 있으면 우리는 그 다음 레스트 레벨을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이제 아까 말씀드린 거 어제 마감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인공지능, 로봇 뭐 이런 테마주들을 슬슬 이제 가져가야 된다. 가져가야 될 타이밍이다라고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면서 오늘 장전 시간 짧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